안녕하세요. 다산헤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 3절 직류 발전기의 병렬 운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 발전기의 병렬 운전 하니까 되게 먼 이야기 같은데 사실 여러분 그냥 건전지 두 개를 병렬 운전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건전지를 왜 병렬 운전합니까? 제가 건전지 두 개를 한번 이렇게 놔볼게요. 하나, 그 다음에 둘. 아, 이거 어렸을 때 해본 것 같아요. 그쵸? 초등학교 때 건전지 두 개를 이렇게 병렬 운전해서 이걸로 부하를 움직이는 것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건전지를 병렬 운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왜 그럴까요? 건전지 하나로는 용량이 조금 적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로 예를 들어 1시간을 버틴다라고 하면은 두 개를 병렬로 놓게 되면 몇 시간을 버틸 수 있습니까? 2시간을 버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둘이 전류를 반반씩 공급하기 때문에 각자 공급할 수 있는 전류의 양이 2배로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대신 전압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죠. 안 변하죠. 그래서 만약에 자, 여기에 1.5V짜리 건전지를 놓게 되면 이쪽도 어떻게 됩니까? 1.5V짜리 건전지를 똑같이 이제 놔야 되겠죠. 자, 직류 발전기는 이것과 같은 의미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직류 발전기는 제너레이터라고 그냥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뭐 위에 거라고 표시를 해도 뭐 똑같은데, 자, 직류 발전기를 두 개를 이렇게 우리가 병렬로 놓는 이유는 G1, G2 병렬로 놓는 이유는 뭐다? 한 대 가지고는 부족해서, 아니면 뭐 교대 운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뭐 점검이나 뭐 유지 보수 이런 거를 좀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둘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병렬 운전할 때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 이 두 개의 전압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두 개의 전압이 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두 개가 만약에 여러분 건전지 예를 들어 사용했는데 하나가 1.5V고 하나가 예를 들어 1.2V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여러분 건전지를 바꾸실 때는요, 중간 이 팁입니다. 건전지를 바꿀 때는 만약에 두 개가 들어가는 게 있다면은, 특히 병렬로 운전한다고 하면 두 개를 다 같이 바꿔야 됩니다. 같은 메이커로. 그러니까 건전지를 바꿔야 되는데 이거 좀 두 개 바꾸기 너무 아깝다. 자, 이 중에 하나만 바꾸자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 개를 다 동시에 바꿔야 된다고요. 왜냐? 건전지 우리가 보통 한 1.2V 정도 되면 사용을 못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새거 하나가 1.5V, 하나가 1.2V예요. 그럼 둘이 힘을 합쳐서 부하에다가 전류를 공급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쪽이 절름발이라고요. 다 일을 제대로 못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면 1.5V가 0.3V만큼의 전이차에 해당하는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게 되죠. 자, 이때 이 흐르는 전류는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제대로 일을 못하는 전류죠. 그렇죠? 그래서 못하고 뺑뺑 흐르기만 한다고 해서 이 전류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효과가 없다고 해서 무효, 뱅뱅 돈다고 해서 순환 전류라고 하게 됩니다. 무효 순환 전류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 두 개의 전이차가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걸로 항상 바꿔줘야지 일을 제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거는 전압이 다를 때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 교재 보시게 되면은 균합선이라고 해서 혹시 복권 발전기에서는 병렬 운전을 안정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의 압력을 맞춰주는 것 차원에서 우리가 균합선이라고 하는 것도 설치를 해준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 밑에 발전기의 병렬 운전 목적이 있게 되는데, 이거는 조금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두 번째, 이 병렬 운전할 때 지켜야 할 조건이 3가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깊게 가지 말고 건전지 딱 생각하자고요. 건전지를 제가 두 개를 병렬로 놓는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걸 지켜야 됩니까? 첫 번째, 극성이 같아야 되죠. 자, 이쪽 플러스 마이너스면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여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뭐 같아야 됩니까? 전압이 같아야 되겠죠. 자, 얘가 1.5면 얘도 몇 볼트? 1.5. 자, 이게 예를 들어 뭐 1000V짜리라면 이것도 몇 볼트? 1000V 이렇게 같아야 된다고요. 세 번째, 뭐 같아야 되느냐? 앞전 시간에 우리가 이 바깥에 발전기의 단자에서 볼 수 있는 특성이 2가지가 있다고 했죠. 뭐가 있다고 했죠? 전압과 전류가 있다고 했죠. 전압과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곡선의 특징, 이거 무슨 곡선? 외부 특성 곡선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렇죠? 이 외부 특성 곡선의 모양이 여러 개예요. 차동의 경우에는 아까 이렇게 차동 복권의 경우에는 이렇게 됐고, 평복권은 뭐 반듯하고, 그렇죠? 과복권은 오히려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 조건에서 또 하나 같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 외부 특성 곡선이 같아야 된다. 뭐 거의 일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극성, 전압, 그 다음에 외부 특성 곡선이 같아야 된다. 이게 바로 직류 발전기를
병렬 운전하는데 필요한 세 가지 조건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조건과 관계없는 거 뭐가 달라야 됩니까? 뭐 용량, 전류 이런 거는 상관없습니다. 같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세 가지가 같아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간단하게 끝났죠, 여기는. 1번. 직류 복권 발전기를 병렬 운전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자, 균 앞선은 직류 복권 발전기에 균일한 압력을 만들어줘서 병렬 운전을 안정하게 돕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두 번째, 직류 분권 발전기의 병렬 운전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1번 극성 같아야 되죠. 2번 전압 같아야 되죠. 3번 외부 특성 곡선이 수압 특성일 것. 이거는 뭐 관계가 없죠, 그렇죠? 균합 모선을 접속할 것. 이거는 이제 괜찮죠, 그렇죠? 근데 3번에 외부 특성 곡선이 수압 특성일 것. 이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외부 특성 곡선이 거의 일치해야 되는 거죠. 자, 이번에 답은 3번이죠.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